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새 정부가 직면한 여러 이슈들과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들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소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이제 취임 한 달여 만에 40%대로 내려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한번 자세히 보면 긍정평가는 동일한데 부정평가가 오르면서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또 어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부정평가가 앞서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글쎄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이 높은데 뭐 다른 조사 결과는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40%대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가 비슷하다. 큰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정치적 양극화, 워낙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두동강이 나 있는 민심에 대해서 우려를 또 이슈 폴폴에서도 강조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역주행을 했어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오는 추세다. 물론 추가 하락은 없고 일단은 답보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인데 부정평가는 살짝이지만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원인이 뭘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석은 뭐 팬덤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이제 팬클럽 같은 적극 지지층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경제 불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팬덤이 없다고 해서 마치 BTS처럼 팬덤이 생기면 바로 지지율이 올라갈까? 국민들을 다 팬덤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국민들을 팬덤으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이슈 펄펄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지만 통합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역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독일의 총리 중에서 에르하르트라고 있어요. 상당히 저처럼 좀 몸집이 있고 에르하르트. 그럼요. 그런 모습이 이미지가 윤석열 대통령도 연상이 돼요. 폭넓게 통크게 하하하하. 제가 다 통합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잘 협력을 해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 무항산 무항심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이거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않죠. 외부 변수도 있거든요. 저 기름값 계속 올라가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거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노믹스가 존재한다라도 그걸로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려면 20대, 30대가 환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도층들도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 지난 대선의 결과는 이렇게 양극화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작동되려면은 세 가지죠. 경남통. 경북통이 아닌 경남통은 뭐냐? 경제죠. 경제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것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중산층이 여유로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남북 관계는 우리 이따가도 좀 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전쟁보다는 평화거든요.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져가겠다. 비전을 가져가겠다. 마지막으로 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합. 콩큰 스타일. 하하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대결 구도인 이 정치까지 다 망라하는 그 위에 서 있는 윤석열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뭐 폴폴해서 뿜뿜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 쉽지는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큰 대자 대통령인 거죠. 경남통. 대통령이라는 그 큰 자리의 역할 또 그 책임감만큼 앞으로 그 경남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또 지켜나갈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 무엇이 있을까 좀 봤을 때 지금 이제 오늘 29일에서 30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소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열릴 때 그래도 소폭이나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오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조금 긍정 지지율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올라갈 걸로 봐요. 그 폭은 뭐 대체로 한 5%포인트 정도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대통령이 나가서 나토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조명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보다는 해외 순방이 그래도 지지율에 효과적인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아,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김건희 여사 건도 있지만 예. 김건희 여사가 또 동반해서 나가면서 상당히 외교 무대에 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게 또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외교, 경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나토 정상회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파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종식시킬 수 있을까? 예.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 우리도 경제 대국입니다. 참여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말씀 나누는 도중에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요. 하나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지금 밝혀온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송부기한을 오늘 29일까지로 정했는데 만약 이날까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 판단 하에서 임명을 하기 위해서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하는 것이고 국회는 그러니까 빨리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 배분도 중요하지만 빨리 청문회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도 소명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하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느냐 이렇게 또 몰아붙일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임명 강행 아니냐 예. 이렇게 또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의 적극적 소통은 이런 상황이다. 빨리 좀 청문회를 해달. 물론 이야기는 좀 다시 한 번 더. 또 이걸 조금 더 기한을 국회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예. 더 연장할 수도 있다. 7월 초까지 정도는 연장할 수도 있다. 빨리 좀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달라. 그렇게 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속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경제 얘기 살짝 언급을 했는데 지금 경제 위기 대처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또 임무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과연 여론은 현재 경제 위기 대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부정 평가가 50.2%로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흡하다라는 여론이 조금은 많은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 대통령이 뭐 경제 관련해서 당장 어떤 성과를 임기 초반에 2달도 안 됐는데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정이 살짝 더 높은 것은 경제 관련해서 전망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놓고서 뭔가 경제적 정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 분석할 것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가지. 하나는 뭔가 적극적으로 경제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 그러니까 꼭 필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리에 없었다. 뭔가 챙기지 않고 있다. 또는 다른 주제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 필요할 거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많은 이런 경제 관련되는 지금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막연히 손 놓고 있는 정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든든한 경제. 이거는 뭐냐면 좀 시스템적으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올해만 걱정할 것입니까? 지금 예. 미국에서 나오는 연준의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윤석열 노믹스는 뭐다. 차근차근 부동산이 됐든 우리가 금방 단기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서
운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뜨거운 이슈와 관련된 여론의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지금 경찰을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통합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일상적으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 거 두 글자 뭡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잘한 거 소통이죠. 아니 공부를 미리 했어요. 연설을 워낙 잘하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예.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서 이 응답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뭔가 또 경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검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다. 이런 분도 결국 이제 소통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경찰국이 만들어진 건 없었던 게 31년 만에 생기니까 아니 이거 뭐 경찰 군기 잡기 때문에 경찰국인 거야? 뭐 인사까지 개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보다 더 심각해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국은 정말 더 경찰이 오롯이 잘 설 수 있도록 경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 그걸 설명하면 될 것이고 자칫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 돼요. 법이 됐든 이것이야말로 시행령이 됐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경찰국? 그래 인사권도 개입하겠네. 최근에 치안감 이상 뭔가 7명 경찰의 독립성을 그렇죠. 훼손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예. 이제 오해를 사기 십상인 그렇죠. 거죠. 치안감 7명 임명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자칫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 전국 현안은 상당히 대치 국면으로 가기 쉬워요. 예. 그러니까 일련의 여론조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서 망라해 보면 그런 성격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럴 때 정교한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정소입니다. 정교한 소통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네. 쉽게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현 정부 내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쪽이나 아닌 국민들에게 잘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정교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라서 좀 이 여론조사 결과 먼저 봤고요. 마지막으로 볼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 핵실험 대응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외교적 해법 모색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묶어 보면은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대북 제재 강화를 묶으면은 이건 뭐냐면 일종의 단호한 대응. 필요하다면 북한이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도 자시하지 않겠다. 그런데 위쪽은 평화예요. 근데 거의 비율이 비슷하죠. 예.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 결과적으로 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근데 남북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으로 해석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경, 남, 통이거든요. 남북 관계도 북한이 정말 유엔 제재 결의안을 어긴다든지 예. 도발을 해온다든지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평화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평화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이 필요해요. 대북관, 대북 관계에 대한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평화인데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국지적 도발을 한다든지 또는 상호 비방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예. 그 부분을 어긴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한미 관계로 해서 그것을 명확히 해준다면 북한에는 정말 명분이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공은 북한으로 넘어가고 북한도 그렇다면 남북 평화를 위한 그런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시도를 또 이걸 깡그리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북한과의 소통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윤 대통령의 어쨌든 취임 후에 뭐 대북 관련 메시지들을 좀 보면 비교적 이 단호한 대응 쪽에 조금은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그 대북 기조를 조금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그렇죠. 어떻게 좀 아니 보시는지요?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기대치 않은
반응을 보여온다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단호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해서 강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간다면 정말 강하게 나가야 될 때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망라할 수 있는 망라할 수 이른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북 철학이 일단 윤석열 정부의 대북 철학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럼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론조사처럼 반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평화를 우선시한다. 하지만 어떤 도발에도 우리는 단호한 대응을 할 준비가 미국과의 한미 관계 또 한미일 간의 연계를 통해서 갖춰져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되죠. 그 외의 실무는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장관이 하거나 실무 합참 또 본부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든 이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오늘의 또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